68세 윤태복. 평생을 버스 정비기사로 살았습니다. 말수 적고 약속 잘 지키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 남짓, 연금 한 달에 80만 원. 자식들 각자 바쁘죠. 명절에나 연락 오면 다행입니다. 그런 태복이가 처음으로 딱 한 번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은 날, 모든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동네 문화센터 3층 대강당, 시니어 자원봉사 설명회라는 팸플릿을 보고 찾아간 자리였습니다. 참가비 무료, 다과 제공, 봉사시간 인정. 뭐 나쁠 게 없어 보였죠. 강사로 나온 남자 서지훈.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 깔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이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오늘 오신 어르신들의 이력서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지훈은 서류 뭉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태복에게 고정됐습니다. 윤태복 어르신. 한양버스 정비팀 35년 근속. 무사고 무결근. 표창장 3번. 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력서를 그렇게 자세히 읽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소리로 읽어준 사람은 더더욱. 요즘 젊은 사람들 1년만 다녀도 이직합니다. 2년 채우면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35년? 한 우물만 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일제히 손뼉을 쳤습니다. 태복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귀까지 뜨거웠습니다. 평생 칭찬이라곤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생했어 한마디면 다행이었죠. 집에서 밥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복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태복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르신들이 나가보세요, 괜찮아요 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태복. 지훈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섭니다.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십니다. 그 순간 태복은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설명회가 끝나고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화센터 1층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 앞에 놓고 지훈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요? 네.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 요즘 세상에 그런 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태복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훈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시니어 재능기부 협동조합이라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 봉사활동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봉사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봉사예요. 어르신 같은 분이 앞에 계시면 사람들이 신뢰하거든요. 신뢰. 그 단어가 태복의 가슴을 쿵쾅하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행사에 나와주시고 사진 몇 장 찍고 젊은 친구들한테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돈은? 지훈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히려 교통비, 식대 다 저희가 드리고요. 나중에 활동이 활성화되면 소정의 활동비도 나갑니다. 태복은 고민했습니다. 3초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아니라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날 태복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지훈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여기 책임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어르신은 그냥 명예직이십니다. 법적 책임, 금전적 책임 전혀 없으세요. 안심이 됐습니다.
나쁜 일도 아니고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태복은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얼굴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복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뭔가 하나 시작해볼까 봐. 아내는 TV를 보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봉사활동. 젊은 친구들 돕는 거. 에이, 당신 나이에 무슨.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대. 그 말을 하는 태복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태복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다른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드디어 얼굴 하나 건졌음. 이 정도면 최소 5억은 긁을 듯. 칭찬에 굶주린 노인. 세상에서 가장 쉬운 먹잇감. 사냥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행사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태복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카펫이 푹신하고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선배님 오셨습니까?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예전의 어르신이 아니라 선배님이었습니다. 그 호칭 하나가 태복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행사 중요합니다. 선배님만 믿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기 앉아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무대 옆 VIP석. 명예이사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복의 이름 석자와 함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5년간 한 우물만 판 대한민국 산업 역군이신 윤태복 선배님입니다. 조명이 태복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복은 일어나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게 바로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 또 그 단어였습니다. 행사 중간 지훈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사진 몇 장만 찍겠습니다. 홍보용이에요. 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 옆에 붙어서 활짝 웃었습니다. 찰칵 찰칵 하나 더요. 이번엔 악수하는 포즈로. 찰칵 찰칵 찰칵. 완벽합니다. 선배님 카메라 정말 잘 받으시네요. 그날 저녁 태복은 2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대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당연히 드려야죠. 선배님 시간이 돈인데요. 집에 돌아온 태복은 아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활동비래. 나도 이제 돈 버는 사람이야. 아내는 놀란 얼굴로 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대견하다는 눈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한 달 후였습니다. 이번엔 더 컸습니다. 태복은 이번에도 무대 옆에 앉았습니다. 명패는 더 커졌습니다. 명예회장이라고. 회장님은 아니고 태복이 말하자 지훈이 웃었습니다. 명예직이잖아요. 그냥 이름만요. 선배님 같은 분이 계시면 사람들이 안심하거든요. 행사 중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선배님, 왜 이 활동에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태복은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다시 사는 기분입니다.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그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을, 떨리는 목소리를. 그 영상은 3일 후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68세 버스 정비사 출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런 어르신이 계시니 믿을 만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사기꾼들 판치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감동입니다. 태복은 몰랐습니다. 그 댓글 중 절반이 지훈의 직원들이 쓴 거라는 걸. 세 번째 행사 전날 지훈이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이번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셨으면 합니다. 법인 등록할 때 필요한 건데 형식적인 거예요. 무슨 서류인데요? 공동대표 서류요.
물론 실제로는 제가 다 운영하고 선배님은 이름만 올리시는 겁니다. 책임은 없으세요. 또 그 말. 책임 없음. 태복은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하는 건 없고요? 전혀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는 겁니다. 세금, 빚, 없습니다. 선배님 통장에서 돈 나가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럼 뭐 괜찮겠네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태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뿌듯함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하는 사람이구나. 태복은 그의 얼굴이 미끼가 되어가는 줄도 모른 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새벽 6시 42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윤태복 회장님이십니까? 회장? 태복은 눈을 비볐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전 회장 아닌데요. 아니, 어제 투자 설명회 하셨잖아요. 저 신청했는데 확인 전화 주신다고 해서요. 투자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예. 전단지에 회장님 얼굴이 크게 나와 있던데요. 똑.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복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들추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새벽부터?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한 소리 하네. 투자 어쩌고. 당신 또 무슨 일 벌인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아침 먹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윤 회장님, 저 어제 3천만 원 넣었습니다. 수익률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잠깐만요, 저는 회장도 아니고. 아니, 전단지 보고 믿고 넣었는데요. 35년 무사고 경력으로 보증하셨잖아요. 전단지요?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얼굴 사진이랑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딸깍. 태복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모르겠어.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오전 내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믿고 5천만 원 넣었어요. 추가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금 언제 나와요? 태복은 10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같은 멘트만 나왔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투자 얘기하는데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태복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디가? 강남. 지훈이 사무실 가봐야겠어. 혼자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갈까? 괜찮아. 금방 올게.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태복은 구석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강남역 7번 출구. 오피스텔 건물 앞.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똑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똑똑똑똑. 지훈 씨, 저 윤태복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조용했습니다. 태복은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누구 찾으세요? 여기 시니어 협동조합 사무실 아닙니까? 아, 거기요? 이사 갔어요. 태복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요? 사흘 전? 한밤중에 조용히 짐 빼가더라고요. 이상하긴 했어요. 밤 11시쯤? 어디로 갔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태복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힘도 없었습니다. 1층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잡혔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기인가요? 저는 이름만 빌려줬는데 투자 사기에 제가 제 얼굴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태복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일, 행사에 참석한 일, 서류에 도장 찍은 일. 알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오셔서 신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태복 씨 맞으십니까? 네. 금융감독원 조사관 이민호입니다. 태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니어 재능기부협동조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귀하 명의로 투자금이 모집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금액이 6억 1,200만 원입니다. 6억? 태복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47건 들어왔고요. 귀하는 해당 조합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요구서 발송하겠습니다.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복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68세 노인이 혼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6억 47명. 평생 모아도 1억을 못 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억이라니.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왔어. 10명이나. 당신 찾으면서 난리였어. 누가? 투자했다는 사람들. 돈 돌려달라고. 나보고 남편 어디 갔냐고. 태복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전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거 두고 갔어. 뭐라고? 태복은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니어 재능기부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안전한 투자 설명회. 태복의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행사 때 찍었던 그 사진. 그 밑에 글씨. 35년 무사고 경력의 윤태복 명예회장이 보증하는 신뢰의 투자. 월 5% 수익 보장. 원금 100% 안전. 태복은 전단지를 구겼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이런 거 한 적 없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몰랐어? 몰랐어. 나는 봉사활동만 한다고 들었어. 그럼 어떻게 당신 사진이 여기 있어? 당신 이름이 여기 있냐고. 태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재능기부협동조합.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카페 글들이 보였습니다. 윤태복 회장 믿고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사기 아닌가요? 누가 아시는 분? 저도 3천만 원 넣었는데 불안하네요. 댓글들. 저도요. 2천만 원 넣었어요. 회장님 얼굴 보고 믿었는데. 35년 무사고라면서요? 정직한 분일 줄 알았는데. 태복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안 깨졌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나 이제 어떡해. 일단 내일 경찰서 가자 신고하러. 신고해도 소용없어. 나는 공범이야. 내 이름으로 된 거잖아. 당신은 몰랐잖아. 누가 믿어줄까? 68년 살면서 처음으로 나쁜 사람이 됐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똑. 윤태복 씨, 나와요. 태복은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20명쯤.
70대 할머니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 씨, 우리 돈 어떻게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당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이름으로 다 된 거잖아요. 60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퇴직금 전부 넣었어요. 3,500만 원.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손주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2천만 원. 저는 병원비 모아둔 거였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복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자기와 같은 나이대, 자기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았을 사람들, 자기처럼 외로웠을 사람들, 자기처럼 인정받고 싶었을 사람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태복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윤 씨, 우리가 당신을 믿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35년 무사고, 정직한 사람.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기칠 리 없다고.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어도 책임은 있어요. 당신 이름이잖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찰 신고합시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요. 집이라도 팔아서 돌려받아야죠. 태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섰습니다. 꼿꼿이 68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태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그 사이에 도망칠 생각이죠? 60대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망 안 칩니다. 태복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지훈이 만난 날들 전부 기록한 겁니다. 빼곡한 글씨,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 10월 17일 오후 2시 문화센터, 10월 24일 오전 11시 강남역 카페 로얄, 10월 31일 전화통화 중 신논현역. 70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지훈 찾겠습니다. 35년간 버스 정비일지 쓴 습관으로. 경찰도 못 찾는 걸?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못 찾으면 제 집이라도 팔아서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돕겠어요. 어차피 우리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 잘해요. 카페 가서 물어볼게요. 김철수 씨도 끄덕였습니다. 저는 신논현 쪽 잘 알아요. 같이 다니죠. 그날 저녁 태복의 집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항의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복과 박순자 할머니는 강남역 카페로 갔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지운 사진을 보여주자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이분. 거의 매일 오셨어요. 여자분이랑 자주 왔고요. 어떻게 생긴 여자요? 키 작고 단발머리. 40대쯤요. 태복은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기당했어요. 47명이 평생 모은 돈을.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CCTV는 경찰한테 요청하셔야 해요. 강남경찰서. 형사님, 카페 CCTV 확인 부탁드립니다. 담당 형사 박민수가 메모했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직접 찾으려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사흘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태복 씨, 경찰서로 오세요. 화면에 지훈과 단발머리 여자가 보였습니다. 정미선, 40대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신논현역 근처 오피스텔 12층에 삽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차 안에서만 기다리세요. 그날 오후 3시, 스카이빌 오피스텔 앞. 태복은 경찰차 안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20분 후 형사들이 나왔습니다. 수갑찬 서지훈이 보였습니다. 태복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르신,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요? 태복은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35년간 고장난 버스 엔진 고쳤습니다. 아무리 꼭꼭 숨어 있어도 끝까지 찾아 고쳐냅니다.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찾았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돈은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복은 하늘을 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태복은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찾았다며? 응, 찾았어. 아내가 태복을 꼭 안았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태복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지훈 체포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씁쓸했습니다. 6억 중 돌아온 돈은 1억 2천만 원. 47명이 나눠 가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태복의 집 거실. 피해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억 2천? 그게 답니까? 지훈이 그놈, 나머지는 다 어디다 썼대요? 형사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도박, 주식, 여자. 다 날렸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상태고요. 이영숙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합니까? 1억 2천을 47명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255만 원 정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천만 원 넣은 사람도 5천만 원 넣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55만 원은 눈물도 안 나오는 금액이었습니다. 태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봤습니다. 제가 집을 팔겠습니다. 우리 집, 전세 놓고 사는 집인데 전세금 1억 있습니다. 그거 빼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박순자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 아저씨도 피해자예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김철수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범인이라도 잡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그놈 지금도 어디서 또 사기치고 있었을 거예요. 태복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집은 절대 팔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 바라고 아저씨 도운 거 아니에요. 결국 피해자들은 1억 2천만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공평하게 한 사람당 255만 원씩. 2달 후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데요.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사기당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실제 경험담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태복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강의 날, 복지관 대강당. 60대에서 80대까지 50명이 모였습니다. 태복은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태복입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받은 칭찬에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태복은 잠시 멈췄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꾼들은 이걸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먼저 칭찬합니다. 태복은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과하게 칭찬하면 의심하십시오.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좋으니 꼭 상의하십시오.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재능 기부 어쩌고 하면서 명예이사하래요. 하지 마십시오. 명예이사, 명예회장 다 미끼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강의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2번. 복지관, 노인정, 문화센터. 태복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강의료도 받았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강의 후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며칠 전에 투자 전화 왔어요. 월 5% 수익 보장한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 생각나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딸이 사기래요. 할머니가 태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안 당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태복은 느꼈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1년 후, 태복은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68세에 배운 것들,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당하는 순간들. 책은 시니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인쇄 1,500만 원이 들어왔고, 태복은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현재, 태복은 70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강의를 합니다. 한 달에 10번. 어느 날 강의 후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태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합니다. 6억을 날렸으니까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뭘요? 착하게 사는 것과 바보로 사는 건 다르다는 것을. 태복은 화이트보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어? 좋았어. 한 분이 사기 안 당했대. 잘했네.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요새 얼굴이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태복은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때보다 70세인 지금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살지 않게 된 사람. 대신 사람들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 그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태복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오늘도 한 사람을 지켰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수첩을 덮으며 태복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평생 처음 받은 칭찬이 독이 됐지만 평생 처음으로 진짜 쓸모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8세 윤태복. 평생 처음 받은 칭찬 한마디에 넘어가 6억 원 사기의 얼굴이 됐던 사람.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버스를 고치듯 하나하나 기록하고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사기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태복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노인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어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바보로 사는 건 다릅니다. 좋은 일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갑자기 명예이사, 명예회장 제안받으신 분.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 들으신 분. 책임 전혀 없다는 말에 서류에 도장 찍으신 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부모님, 친척 어르신,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이 또 다른 태복 할아버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의심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